왜 저런 대사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기존의 디즈니나 마블이 욕먹고 있는 이런 그 PC주의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사거든요. MCU 페이즈 5의 세 번째 영화이자 캡틴 마블의 후속작입니다. MCU 페이즈 5의 세 번째 작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 마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언제 페이지 5에 왔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는지 그것조차도 신경이 안 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작품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요번 그 더 마블스, 최근 마블 영화의 부진과 이 더 마블스의 전작인 캡틴 마블 1편의 혹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블 영화들은 재촬영 이야기도 나오고 난리 부르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마블의 똥볼 때문에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거에 대한 그 절정이 지금 이 더 마블스라는 최신 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더 마블스를 내가 먼저 선발대로 보고 와서 대차게 까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개봉 첫날 이제 감상을 하러 갔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제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쿠키 영상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혹시라도 나중에 더 마블스를 보실 때 감상에 크리티컬한 내용들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더 마블스라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평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마블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가지고 개봉 첫날 오전 반차 쓰고, 여건 안 되시는 분들은 마블 영화 자기가 원하는 거 보기 전까지는 커뮤니티 끊고 인터넷 끊고 뉴스 기사도 안 보고 되게 호들갑 떨면서 그 마블 스포일러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까지 스포일러에 대한 민감한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스포일러는 그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는요, 어떠한 이유로 본인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캡틴 마블에게 복수심을 가진 빌런이 나옵니다. 빌런의 이름은 다르벤이라고 하고요. 이 빌런이 캡틴 마블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벌이는데,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캡틴 마블과 여기 흑인 요 캐릭터 있죠? 요 흑인 캐릭터가 이제 모니카 램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계 캐릭터가 보이죠? 요게 미즈 마블이라고 합니다. 요 세 캐릭터가 힘을 합쳐서 이 다르벤이라는 빌런을 막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 마블스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작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는 그 인피니티 사가 다 정주행하셨고, 이 더 마블스의 전작인 캡틴 마블을 보셨으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인피니티 사가까지는 다들 보셨겠죠? 거기까지는 많이들 좋아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더 마블스의 시간적인 배경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인 그 시크릿 인베이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블스라는 작품 안에서 닉 퓨리랑 스크롤 종족, 그 피콜로처럼 생긴 애들 있죠. 닉 퓨리랑 이 스크롤 종족들이 이 세계관 안에서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보셔야 됩니다. 모니카 램보라는 흑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려면은 완다비전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즈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인 미즈 마블을 보셔야 됩니다. 자, 벌써 지금 시리즈물 봐야 될 것만 몇 개예요. 개수로 따지면 3개긴 한데 이 시리즈마다 회차가 있잖아요. 8부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보자고 해서 이걸 다 따라간다는 게 마블 팬들이라면 몰라도 그냥 마블 영화 개봉했네 보러 가자라고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대감을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봤다고 했죠? 자, 컨텐츠에서 얼마나 대차게 내가 까줘야 되는지 확인하러 가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야, 볼만한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실 분들은 기대감을 최대한 낮추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볼만한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기대감 가져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실 분들은 기대감을 낮추고 보세요. 그리고 그 아까 박서준 배우는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박서준 배우가 얀 왕자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얀 왕자가 있는 행성이 뮤지컬처럼 노래로 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노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작 의도는 그냥 밝은 분위기 정도를 연출하고 싶다 요 정도의 제작 의도였던 것 같은데, 한국 한정으로 약간 우참 챌린지예요. 첫 등장하자마자 제 리액션이 어땠냐면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박서준 배우가 어떻고 이런 거 이제 모를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박서준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왜 나왔냐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의 안 좋은 씬이었나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설정은 웃기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역할 충분히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박서준 배우의 입장이었어도 마블에서 캐스팅 섭외가 왔는데 안 갈 거예요? 가야지. 왜 나왔냐라는 생각보다는 박서준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배우가 글로벌하게 얼굴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블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잡았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좀 작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소모되는 역할일지언정 이런 박서준 배우 같은 케이스들이 좀 이렇게 찔끔찔끔 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또 비중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좋았던 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미즈 마블이라는 캐릭터의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미즈 마블 캐릭터의 묘사가 좋았다라는 거는 미즈 마블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다 보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제가 좋게 봤던 것만큼 이 캐릭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긴 해요. 일단 캐릭터가 살았어요. 보고 나면은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관객의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에 여기 그 캡틴 마블과 램보 같은 경우는 나오긴 나왔는데 얘들의 능력이 뭐고 얘들이 어떤 활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뇌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능력이 뭔데?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이 램보라는 캐릭터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 능력이 뭐고 어떤 것까지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은 있겠지만 그게 관객들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캡틴 마블이 실망스러웠던 점은 캡틴 마블이라는 전작이나 아니면은 그 인피니티 사가에서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우주 최강, 정말 강력한 캐릭터, 해결사 캐릭터, 너무 강력해서 우주 보안관을 자처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안에서는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파워 밸런스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캐릭터 치고는 너무 빌빌대지 않았나. 빌런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듣보잡 빌런인데 그런 빌런이랑 호각을 다투는 걸로 묘사가 돼가지고 긴장감이 1도 없다. 차라리 압도적인 힘으로 해결사적인 면모를 보여줬더라면은 오히려 이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거슬리고 좀 불쾌했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보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비행 능력을 처음으로 시험해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그 비행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도 애가 모르니까 애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램보에게 닉 퓨리가 대사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 대사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 극장에서 낮은 목소리로 진짜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어떤 대사였냐 하면은 블랙 우먼 매직! 이라고 탁 외칩니다. 왜 저런 대사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기존의 디즈니나 마블이 욕먹고 있는 이런 그 PC주의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사거든요. 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응원할 수 있어요.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워딩에 블랙이라는 워딩이랑 우먼이라는 워딩이 왜 들어가야 돼요? 아니 PC주의가 여러분들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주의가 PC주의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마블이 생각하고 있는 PC랑 제가 이해하고 있는 PC가 다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차라리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본인 능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안 돼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격려를 해줬더라면은 저는 충분히 불쾌감 없이 와 저런 응원을 하는구나 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면서 이 램보라는 캐릭터를 응원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 우먼 매직이라는 이 워딩을 통해 가지고요 이 램보라는 인물 자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흑인 여성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걸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PC가 맞습니까? 그래서 마블이 생각하는 PC는 아직까지도 저거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던 제 감상이 그 대사 한마디에 확 무너졌어요. 굳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을 밀어준다기보다는 모두를 응원하고 모두가 좀 응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인종 캐스팅한 거 좋아요. 괜찮아요. 좋은데 이 작품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얼마나 잘 섞여 있어요. 금발의 백인과 흑인 남자 여자 그리고 인도 계열, 동양 계열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건 저는 뭐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뭐 충분히 괜찮은 설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그거를 강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때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극장에 가서 봐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 중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요게 뜬다면은 한 번쯤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상영 전략이 극장에 짧게 걸어놔요.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만 걸어놓고 바로 장인애들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버립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전략을 마블이나 디즈니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는 시작이 OTT였고 그 후순위가 영화 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디즈니나 마블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이 이제 먼저였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나마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장에 짧게 걸고 빨리 OTT 서비스로 옮겨오는 게 그나마 좀 시청자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장에 걸더라도 일반관에 건다기보다는 돌비관이라든지 아니면 IMAX관과 같이 이제 특별관 위주로 좀 걸고 그 다음에 OTT 서비스로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마블스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깔고 봤더니 그럭저럭 볼만을 했는데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가 아닌 극장에서 볼 이유는 찾기 힘든 것 같다. 그리고 쿠키 영상이 누구는 쿠키가 1개라고 하고 누구는 쿠키가 2개라고 하고 누구는 쿠키가 3개라고 하고 말들이 많잖아요. 공식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인데 이거를 2개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쿠키는 하나라는 거.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 쿠키 영상은 아니고요, 그 쿠키 사운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뭐 궁금해서 끝까지 앉아서 이제 듣고 나오긴 했지만 안 들으셔도 아무 지장 없는 정말 시잘데기 없는 그 사운드가 하나 나오니까요. 그 사운드까지 쿠키로 치자면 최대 2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쿠키가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인 쿠키 하나랑 그 쿠키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장면 하나 모두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 대한 포석을 열어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을 때 꼭 쿠키만 쏙쏙 골라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마블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